자,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제목을 붙였죠. 아가리라는 표현을 써서. 자, 일단은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21세기 스마트폰 시대, 도파민 시대에 들어서 독해력, 문해력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건 단어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글이나 말이 길어졌을 때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이해한다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타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조합하고 답을 찾는 데에도 지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을 좀 잊으셔야 되고, 오늘 강의는 그래서 글이 쭉 나올 텐데 쭉 한 번에 보지 마시고 제 말 속도에 따라서 눈을 움직여 주세요. 먼저 쭉 다 읽으시면서 따라오지 마시고 절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상을 멈추지 말고 손으로 메모해 가면서, 타자 안 됩니다. 손을 메모해 가면서 들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다시 들으시면서 다시 메모해 보세요. 왜 그런지 설명을 이전에도 많이 드렸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도 많이 되고, 아시겠죠? 자, 1부부터 보겠습니다. 1부부터. 첫 번째부터. 자, 오늘도 아가리로만 노력하셨나요? 라고 제목을 붙여드렸어요. 좀 어그로를 끌었는데 사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고, 크게 보면 비슷한 주제들을 담고 있지만 사실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도 아니고요. 그냥 제목만 흥미로워서 가져왔던 거고, 사실 뭐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바라는 건 많은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도 저거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보고 있으면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를 줄이던지 노력을 하던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하시는 욕심쟁이 분들이 좀 많으셔서 좀 과한 표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뭐 아무튼 집중 시간을 늘려볼 겁니다. 오늘 이거 실제로 제가 수업하면서 많은 학생분들 고쳐드렸던 사례고요. 저도 아가리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만 턴다고. 성과가 있어서 늘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는 수업 중에 제가 검증 못한 거는 방송에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들 공부 시간, 집중력을 실제로 2배, 3배까지 늘려준 방법이에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동 지속 동기가 있고 행동 강제 동기가 있어요. 행동 강제 동기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일단 하게 만드는 것들이고, 그리고 다만 지속 동기가 없으면 시간이 갈수록 저항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행동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 동기는 그리고 이 강제 동기로 실행을 했을 때 요거를 지속 동기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 틀이고, 일방적으로 많이 하시는 행위는 강제 동기에 해당합니다. 요건 조금 이따 얘기 더 해볼게요. 그래서 지속 동기라는 건 세 가지 규칙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규칙. 인간은 이득이 되는 행동만 합니다. 이익 추구고요. 아주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타적인 거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그딴 거 없어요. 바로 당장의 상황만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미래 가치는 두지 않습니다. 뭐 나중에 걱정돼서 이딴 거 없어요. 그리고 당장의 상황만 행동의 동기가 된다고 했죠. 이 당장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언급할 거예요. 그리고 동기가 되는 인지적 공간도 가까운 것만 됩니다. 바운더리라고 표현할게요. 실제 공간도, 물리적 공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인지하는 정신적 인지 공간도 둘 다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옆집 김씨가 집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두바이 기름 부자가 100층짜리 빌딩을 사는 건 관심이 없죠. 인지적 바운더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기본 개념들 짚어드렸고, 다음 내용은 자, 이렇게. 자, 사람이 행동을 하는 이유, 요거는 과거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생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행위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요. 도파민은 반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만 결과가 반복되면은 얘가 약해져요, 동기가. 그래서 강도와 빈도에 따라서 여러 변수가 있지만 오늘은 언급 안 합니다. 도파민 얘기 과거에도 많이 했으니까. 그냥 행위를 해서 좋고, 그리고 또 그 행위를 원하게 되면 그게 도파민이라고 판단해도 큰 무리는 없다 라고만 생각하고 오늘 넘어갈게요. 그래서 고로 행동의 반복과 상위로의 추구는
도파민을 기반으로 해서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도파민은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러스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제거하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제거해야 우리가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경쟁을 해서 이겨서 기쁜가? 승리를 해서 기쁜가? 라기보다는 승리를 함으로써 우리의 경쟁자를 제거하고 내 생존에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을 제거했다는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마이너스 요소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즐거워서 다시 하는 것도 행동이지만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움직이는 것도 행동입니다. 그런데 즐거움이란 것도 결국 우리가 가진 결핍,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미리 제거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기를 벗어나는 움직임이라고 통일해서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대부분 분들은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근데 아까 얘기했죠. 미래 가치는 동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미래 가치를 제외하고 왜 오늘 우리가 재미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누워서 자고 뭐 강아지랑 놀고 산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 하는지 3초 안에만 설명해 보실래요? 하나, 둘, 셋. 안 떠오르시잖아. 그쵸? 평상시에도 아무 생각 없다는 겁니다. 그 외의 동기는. 대부분은 아마 헛소리 하시거나 아니면 대답 못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뇌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뇌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미래가치는 동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이익을 봐야 되는 건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동기가 전혀 없어요. 뇌는 정확하게 자신이 프로그래밍이 된 방식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원치 않는 방식이어도 그게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당신이 매일 16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거 30년을 하면 그 이후에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30년 동안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20년이라고 잘못 썼네요. 30년 동안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걸 유지를 하셨다면 이 사이에 30년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가까운 동기들을 계속 본 거예요. 가까운 기쁨들을. 그게 안 되면 못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인류 역사상 가장 호화라고 해도 이건 유지 못합니다. 절대로. 절대 유지 못합니다. 다만 여기서 미래 가치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대부분은 행위와 보상이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단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음료수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 음료수 당이 너무 땡겨서 먹고 싶어. 먹었어. 입에 대자마자, 입에 담자마자 즐겁나요? 아니죠. 맛을 보고 뇌에 전달이 되고 넘어가고 막 당이 막 몸에 차고 그러면서 즐겁다고요. 보상은 그 이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 이후에 보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모든 행위, 모든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행위들은 보상까지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보상 지연 능력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보상을 1분을 기다릴 수 있냐, 1시간을 기다릴 수 있냐, 10시간을 기다릴 수 있냐, 10년을 기다릴 수 있냐예요. 누군가는 1시간을 기다려서 10만큼 기쁜 거고 누군가는 5시간을 기뻐서 100만큼 기쁩니다. 보면 가성비가 다르죠. 위에는 1시간당 10인데 밑에는 1시간당 몇이죠? 20입니다. 보통은 많이 기다릴수록 시간당 가성비가 더 늘어나게 돼요. 일반적으로. 그걸 누구나 알아요. 우리는 현대에도. 누구나 압니다. 그럼에도 못 기다리죠. 어릴 때 훈련이 안 됐거나 유전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보편적인 기준으로 두고서 내가 가진 최대 보상 지원 능력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힘드니까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뭐 이거 하다가 질려갖고 저는 이게 안 맞나 봐요. 새로운 나의 취향을 찾아갈게요. 막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맨날 얄팍한 내 흥미만 찾아가는 내 동기만 찾아가는 바보 같은 행동이고 나이가 들면은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에 반응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나를 자극해 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분야에 가든 어느 정도의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보상 지원 능력을, 내가 가진 최대 보상 지원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담금질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보상 지원 능력이 높은 사람을 우리는 보통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당연히. 근데 보편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내가 테이블에서 친구랑 소주 한잔 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고 있어요. 사람입니다. 의자고 소주잔이고 소주 한잔 하고 있어. 오징어 하나 놔두고 소주 한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 테이블에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어요. 옆 테이블에서. 먹고 싶어. 지금 당장. 나는 저 삼겹살을 먹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떡하나요? 어쩔 수 없지 뭐. 참아야죠. 나중에 돈 벌어서 나중에 와서 먹어야죠. 근데 인내가 안 되면 뭔가요? 뺏어 먹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뺏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싸움 나죠. 경찰한테 불려가겠죠. 법의 집행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보상 지원은 됩니다. 인내도 되고요. 여기서 적용되는 것들은 뭐 아드레날린도 있을 수 있고, 뭐 엔도핀도 돌 수 있고, 뭐 이런 보상 지원과 관련된 능력들, 그래 아니면 뭐 도파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해볼 수 있고, 변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상을 지원해서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들을 자르고 나중으로 이득을 미룰 수 있는가. 요것들이 얼만큼 잘 돌아가고 길게 돌아가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결정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많이 잘하게 되는데, 뭐 관련된 내용들은 또 전문가들을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행동의 반복을 위해서는, 지속 동기를 위해서는 즐거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즐거움. 요 요소가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이 즐거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즐거움을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스포츠 경기. 근데 우리가 10경기를 이겼는데 한 경기를 졌어. 근데 어떤 선수가 웃으면서 막 팬들과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막 사인도 하고 막 웃으면서 들어와.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장이 바로 욕합니다.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를 즐긴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죄악시하고 좀 경각심을 너무 무리하게 갖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연습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또 항상 미소 없이 진지하게 해야 되고, 조금의 장난기도 보이면 안 되고, 즐기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즐기는 자가 뭐 인류다, 뭐 노력하는 자 위에는 뭐 즐기는 자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것도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즐거움이라는 게 기반이 됐을 때 우리는 성과를 만들기 좋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서장훈님이 뭐 그런 말씀도 하시죠. 즐거움 다 필요 없다, 죽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죽도록 하는 노력에도 이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기는 해요. 깊게 들어가 보면은 무조건 인상 쓰면서 막 인내를 해야만 이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를 원하는 거거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일종의 칭찬을 받는 것들이 이 즐거움의 한 요소긴 하겠죠. 그래서 바운더리 인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거 한 가지. 내가 헬스장을 다니는데 친구 15명과 함께 다닙니다. 나까지 16명이죠. 매일 같은 시간 비슷한 운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몸을 가꾸고 있는데 1년 뒤에 3대 200에서 동시에 시작했는데 16명 중에 나를 제외한 15명이 3대를 600으로 기본으로, 어떤 친구는 700, 800도 쳐요. 엄청나죠.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대가 700, 800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환상적인 막 진짜 헬창의 헬창 있잖아. 헬창들의 헬창. 그 몸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나는 이제 겨우 400이에요. 3대 400. 근데 헬스 트레이너는 나에게 3대 400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하다면 칭찬해 주게 됩니다. 그게 내 귀에 들어올까요? 과연? 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이거 안 들어와요. 일반인에게 3대 400은 꽤나 훌륭한 수치입니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굉장히 운동 많이 잘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내 친구들 다 막 600, 700, 800 치는데 내가 400 치는 게 칭찬이 되겠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는 가장 큰 문제점.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데요. 자, 인터넷 발달을 보면 쉽죠. 인터넷에는 누가 올려요? 700, 800 치는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막 바디 프로필 사진 올리고 그러죠. 그러면 400 치는 나는 그걸 보면서 700, 800이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700, 800이 평균이구나라고 본능적으로 느끼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야, 그건 평균이 아니야. 400만 해도 되게 높은 거야. 봐봐, 비율상으로도 400을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라고 해도 눈으로 계속 700, 800을 보면은 그게 본능적으로 평균이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운더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작은 성취들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보를 차단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소확행이라든지 비교하지 말자라는 말을 하는 이유들이 명백하게 있다라는 거죠. 다만 무조건 코재질이 만만한 친구들만 있는 곳에 가서 기준을 낮춘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큰 물에 가야 배우는 것도 많아지는 거죠. 과거 축구선수 박지성이 한국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멀리 동양에서 온 이름 모를 선수가 세계 최고 리그, 최고 팀에서 버티면서 경험한 것들은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주변 선수들도 인정을 안 해줬을 거고 거기서 주전을 따기 위한 외로운 시간들이 정말 많았을 건데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거기서 이적을 하지 않고 버텼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게 그냥 버텨지는 게 아니라 진짜 힘든 시간이에요, 사실. 그걸 못 버티고 이적하는 선수들도 진짜 많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박지성 선수는 묵묵히 버텼죠. 그래서 아시아인 역사상 유례없는 커리어를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안 깨지고 있죠. 아직도 안 깨지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나마 손흥민 선수가 좀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박지성 선수의 커리어에는 못 미친 채로 은퇴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K리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정도로 훌륭한 선수, 커리어는 둘째치고 기량만으로도 따라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바운더리 공식을 이야기 드릴게요. 큰 물로 간다면 배울 것은 많지만 작은 성취가 무시되죠. 작은 물은 배운 것은 적지만 작은 성취는 눈에 띌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은 3대라고 해봐야 100, 200 겨우 칠 거거든. 내가 250만 해도 최고거든. 여기서 260까지 들어가면 와, 나 진짜 잘한다. 60까지 됐어. 260까지 돼서 기쁠 거거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인정해주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환경이 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보상 지원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보상 지원 능력뿐만 아니라 당신의 성숙도에 따라 조금 더 큰 물에서 더 많은 경험치를 빠르게 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서 나에게 맞는 환경을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취준생일 때를 생각해보면 요걸 굉장히 잘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진다 싶으면은 바짝 조여서 바운더리 넓혀놨고, 내가 너무 위축된다 싶으면 바운더리 좁히고 낮춰가지고 조금 더 성취를 봤었고, 요걸 조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몰랐지만 도움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이해하고.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란 것은 무조건 평가적인 부분, 이게 260당 270이니까 뿐만이 아니라 근래 도파민이 찌들었다라는 표현처럼 자극의 정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극에 익숙할수록 작고 은은하고 깊게 새겨지는 성취에는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작고 깊고 은은하게 새겨지는 이 성취감이라는 거를 계속 주입을 하면서, 새롭게 주입을 하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유지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그게 서장훈님처럼 즐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독하게 채찍질하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참아가면서 해야 돼요 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참아서 내는 그 마일스톤 하나하나들이 나에게 기쁨을 분명하게 줍니다. 이거는 100%예요. 무조건이에요. 서장훈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건 진짜 장담합니다. 무조건 그렇게 했어요. 그 사이사이에 나오는 짜릿한 기쁨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무조건 최고의 농선수가 되겠어 라는, 나는 무조건 우승하겠어 라는 이 하나만 가지고 장시간 지속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막 웃고 막 이걸 하지 않아도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내 내면에서는 이 짜릿한 기쁨들, 은은하게 새겨지는 나의 진짜 성취들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속에는. 또한 무조건 주변 바운더리를 세팅하는 거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주변과는 별개로 나 자신의 삶과 성취에 온전히 집중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 참 이게 힘들죠. 왜냐면 여러분 부모님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주변과 계속 비교하는 언행을 계속 보여주세요. 어릴 때부터.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포도 학습된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비교도 학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게 학습된 채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기 쉽지 않지만 그 내면을 잘 다스렸을 때 여러분들이 맛볼 이 성취감들은 굉장히 크다. 내면의 평화와 성취감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다음은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주변 정리부터 하세요. 그래서 내면을 뭐 정리해서 나를 들여다보고 내 성취를 보고 안 됩니다. 미성숙한 분들 잘 안 돼요. 주변 정리부터 쭉 하세요. 다 자르고 없애고 정리부터 고요하게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안 되죠? 왜일까요? 끊어지나요? 안 왜일까요? 안 되죠. 그래서 강제 동기가 필요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강제 동기란 행동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단기적 사용이 가능하고 절대 반복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님들이 하는 맨날은 그거, 여러분들 맨날은 그거예요. 흔히 만회하는 것이 정신적 과학, 나는 게을러, 나는 무책임해, 나 이래서 미래가 준비되겠어 같은 것들 매번 반복하죠. 나 자신한테. 근데 할 수 있는 강제 동기 중에 가장 편한 겁니다. 그게 가만히 머릿속으로 대충 아는 비판 표현만 스스로에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당신들은 동기를 만드는 방법조차 게으른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나 혼자 욕하면 돼. 나는 진짜 쓰레기야. 나는 진짜 게을러. 이래갖고 뭐 되겠어. 이래갖고 미래가 준비가 되겠어. 우리 부모님 늙어 가시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어. 진짜 나는 밥만 축내는 진짜 밥버릇이다 막 이러면서 게으르죠 진짜. 동기를 만드는 방법조차 게으른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안 돼요. 처음에는 돼. 처음엔 됐을 거예요. 분명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됐을 거라고. 근데 반복이 되니까 점점 약발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되게 흔한 레퍼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압류로 집도 잃고 가족들이랑 떨어져 살게 되었고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이런 스토리들. 자, 강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 일단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이 강제 동기는 절대로 지속이 안 되는데 왜 가난을 동기 삼는 사람들은 계속하면서 결국 성공하게 될까요? 왜 성공하게 될까요?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처음 실행은 되죠. 왜냐하면 가난으로 인한 이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됩니다. 근데 이게 지속은 죽어도 안 돼요. 아무리 가난해도. 똑같은 근원적인 원인으로는 지속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 끝까지 해서 성공할까? 그거는 그 지속할 수 있는 강제성이 아니라 기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기쁜 거라고요. 재밌는 거야, 그 사람들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병원비를 벌어야 돼요. 이게 동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은 아주 이기적이게도 내가 재밌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픈 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 관심 없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관심 없어요. 일단 내가 재밌어서 해야 돼요. 지속은. 처음에는 가난을 동기 삼아 시작했지만 하나둘 하다 보니 통장에 돈이 찍히죠. 돈 없었는데 우리 집 막 10만원 때문에 뭐 5만원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내 통장에 막 80만원, 120만원 찍혀. 엄청나죠. 애초에 나한테 누가 일을 시켜줄까? 내 인생은 궁핍했는데 나는 진짜 별로인 사람이었는데 누가 갑자기 일을 시켜줘. 나를 믿어. 나는 사회 밑바닥이 당연했는데 직급이 올라. 막 나보고 선배래. 연봉이 올라요. 막 직급이 오르고 뭐가 막 되기 시작해. 내 인생 시궁창이었는데 맨날 병이나 갖다 팔고 폐지나 갖다 팔고 그러면서 맨 하루 인생 취급이었는데 갑자기 내가 뭐가 되기 시작해. 나보고 대리님이래. 나 전에 사원이었는데. 기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매 순간이 동기가 되는 겁니다. 가난이 점점 해결되어 간다는 희망, 재미가 붙는 거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멋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대학 가는 걸 희망으로 품었을 것 같아? 아니죠. 아니에요. 재밌는 거야. 가까운 동기들이 재밌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강제 동기에서 지속 동기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기준이 낮았으니까 애초에. 근데 어릴 때부터 매일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용돈 꼬박꼬박 받았던 사람들이 이걸 동기로 느낄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못 느낍니다. 그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연봉이 2억인데 우리 아빠는 당연히 대표인데 대표는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못해도 이사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어디 가도 맨날 막 사람들이 발레 파킹 해주셨고 막 오면 막 우리 아빠가 막 운전해서 가면 막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막 90도로 인사하고 받아준 다음에 발레 파킹 해주던데 만족하겠어요? 안 되죠. 차도 없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족해?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모아서 500만 원으로 모닝 한 대 샀어. 그 기쁨이 어떨까요? 참고로 이건 제 얘기입니다. 모닝은 아니어서 좀 더 비싼 차였지만 기분이 어떻게 했어? 저는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그 희열이 아직도 생각나요. 우리 집은 스쿠터도 과분했거든. 스쿠터도 과분했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는데 내가 내 돈으로 차를 사? 세단을? 그 희열은 말로 못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친구들 우리 아빠 대표고 막 2억 버는데 막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는데 가면 막 사람들이 인사하면서 발리 파킹 해주는데 내가 돈을 모아서 500만원짜리 중고 모닝을 샀어? 기쁘겠어요? 안 기쁘지. 오히려 좌절하지. 나는 언제 S클래스 사지? 내 인생을 왜 이러지? 재미없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저건 절대 안 됩니다. 험맹당한 얘기 같나요? 뇌피셜 같아요? 제가 부잣집 친구도 안 가르쳐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대한민국에선 그래도 강의로는 방구 좀 낀다는 놈인데 안 가르쳐 봤을 것 같아요. 많이 가르쳐 봤죠. 부잣집 아이들, 부잣집 자제들 많이 가르쳐 봤죠. 근데 진짜 다 이래요. 다 이렇습니다. 이 증상 다 나와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째로 당장 일하지 않으면 내일 굶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요. 일단 굶으면 다음날 움직이게 됩니다. 굶을 것 같으니까 움직여야지는 생각보다 동기가 안 돼요. 생각보다 동기가 안 돼요. 될 것 같죠?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퇴직하시는데 안 된다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아프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아파서 문제가 일단 터져야 되고요. 아파야 되고요. 뭔가 손실이 생겨야 돼요. 그때 움직여요. 비슷한 기술을 제가 수업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항감이 큰 행동을 꼭 시작하게 해야 할 때 이걸 해야만 그림이 늘어. 이거 확인해야 돼. 이 행동을 무조건 교정해야 돼 싶을 때 과한 페널티를 줍니다. 일단 이걸 하지 않으면 과한 페널티를 주는 거야. 그래서 꼭 시작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에 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페널티가 되게 크다는 거 알면서도 보통은 다 안 하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일반적으로는 처음 1, 2회 정도는 페널티 무조건 받습니다. 취준생으로 치면은 돈 수십만 원 정도 겁니다. 막 20만 원, 막 작으면 15만 원, 많으면 30만 원 이렇게 걸어요. 웬만한 취준생들 한 달 생활비죠. 한 달 생활비입니다. 이걸 그냥 벌칙 한 번 금액으로 걸어버립니다. 보통 동의해요. 의지를 갖고 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해 줍니다. 당신 이거 걸었죠? 근데 걸릴 거야. 100% 걸려. 내 말대로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 말대로 돼요. 되니까 오만하게 구는 거예요. 되니까. 부정하고 싶으시면 데이터 갖고 오세요. 제 말 틀렸다는 데이터. 근데 되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돼요.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은 페널티 걸었지만 제 말대로 분명 걸릴 겁니다. 걸릴 거고 1회에서 2회 정도 걸릴 거고 걸리고 와서 수업 시간에 벌칙을 실행하면서 분명히 나한테 얘기를 할 거야.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그게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를 진짜 내야 되나 하면서 막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처음 이 얘기할 때는 가만히 해야죠. 하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해요. 태도가 이때 되면.
갑자기 변합니다. 진짜 사람이 180도 확 변해요.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돈 말고 다른 거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무조건 생겨요. 태도 변화가. 근데 무조건 받죠. 무조건 벌칙을 시행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재밌는 게 뭘까요? 이 프로그램 시작한 100% 전원이 행동 교정에 성공합니다. 100%. 근데 이 행동 교정이 너무 힘든 걸로 느껴져요. 보통 처음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겠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한 70, 80%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해요. 저 믿고 하세요. 무조건 됩니다. 왜냐면 앞에 학생들도 다 됐어요. 그러면 저 믿고 페널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두 번 내요. 그리고 제가 이미 얘기해줬죠. 낼 거라고.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은 못하고 막 안 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내줘. 그러고 나서 바뀝니다. 이 과정은 다 해요. 다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당연히 다 안다는 듯이 말하면 너무 오만하시는데요. 뭐 손바닥 안에 있는 줄 아시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제 말대로 다 돼요. 100%예요. 진짜 100%예요. 예외가 없어서 그래요. 수백 명이 했는데 100%면은 좀 오만해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수백 명이 해서 100%면. 포인트는 페널티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실제적 행동 변화는 페널티를 받은 이후에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했고 무엇을 교정했고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줬는지는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수업 내용이라. 그래서 아무튼 이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시고 내 행동을 일단 교정하고 싶다, 강제성을 부여하고 싶다 하면은 한 대 두드려 맞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우선 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어차피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괴로운 행동 동기 같은 것들은 만들지 못합니다. 대부분 앞에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누가 타인은 여러분 대부분 뭐 독학하시거나 혼자서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아니면 학원의 도움도 조금 애매하시거나 그랬을 때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나 스스로 나한테 이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두드려 맞는 환경을. 근데 이거 못 만드세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조금 하려다 힘들면 동기를 만드는 행위부터 포기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스스로 믿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행동을 강제하는 방법 중 처음 시작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쉬운 거. 두 가지예요. 행동 멈추기랑 의식주 제거하기. 둘이 근데 비슷합니다. 뭐냐면 행동 멈추기란 루틴을 만드는 것하고도 좀 비슷한데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은 그럴싸하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해야 할 걸 하지 않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할 걸 하지 않고 그때 뭘 하고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뭘 하고 있느냐가.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이 뭐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보고 이 행동을 억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행동을 시작하는 거, 내 공부해야 되는 데는 저항감이 큰데 하고 있는 행위를 멈추는 거에는 저항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잘 생각해봐봐요. 게임하고 있는데 공부할 시간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게임을 끄는 게 힘들지 않아요. 게임을 끄고 공부하러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비교해보시면 이게 다른 겁니다. 논리적으로. 논리성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데서도 나와요. 자기 관리, 공부에서도 논리는 계속 적용되는데 게임을 끄는 거랑 그 이후에 공부하러 가는 건 논리적으로 다른 얘기입니다. 연계는 될 수 있지만 달라요. 달라. 일단 게임을 끄라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해도 좋아요. 근데 일단 게임은 끄라고요.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절대 눕거나 편한 자세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막 산책 갔다 오고 강아지랑 놀고 막 누워있고 막 진짜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근데 진짜 그 정도까지 이거를 못 알아듣고 이게 자기 절제가 안 돼 있고 그러시는 분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저와의 이 언어 소통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지금 이 자기 앞가림 잘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되게 모자란 상태는 솔직히 맞아요. 이게 자기 객관을 좀 하셔야 되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판단이 아니라 진짜 그래도 취준을 좀 잘 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모자라시는 상태가 맞아요. 아무튼 그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눕거나 편한 자세로 있지 마시고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다소 불편한 자세 있죠. 빤듯한 자세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숨만 쉬고. 가만히라고 해서 막 본인 즐거운 거 하고 있더라고 또. 그냥 숨만 쉬시라고요. 숨만. 눈만 깜빡거리고. 그 상태로 시간을 지연시키다 공부를 하게 되면 베스트예요.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방법들을 계속 유동적으로 반복하시다 보면은 내가 오늘 공부 진짜 하기 싫어도 게임 끄고 일단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냥 한번 하자 하고 가게 되실 거예요 아마.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공부를 시작하지 않을 때는 게임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단 가만히 있는 거고, 요거는 게임을 하지 않는다라는 주제를 하나 걸은 거고요.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게임은 상징적인 의미고 게임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극을 줄여 기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뒤에 또 나올 텐데, 핸드폰을 없애버린다든지 게임을 삭제해버린다든지 계정을 삭제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위의 행동을 하기 조금 편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 게임 등의 재밌는 요소들을 아예 배제하는 것,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여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냥 진짜 앞에 얘기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보냅니다. 개인차가 큰 부분이니까 진행하면서 조율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거에 자극을 받고 어떤 거에 움직이고 하는지. 시작하기만 한다면 일단 성공입니다. 그 이후 지속성은 지속동기에 달려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강제동기 있죠? 강제동기로 내가 이걸 시작하게만 만들면 돼요. 지금 이게 강제동기잖아요. 강제동기로 일단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일단 성공이니까 그 이유는 지속성은 지속동기 얘기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두 개 분류해서 생각해야 돼요. 일단 내가 시작하게 만들어야 돼. 책상 앞에 앉아서. 그 다음은 이제 의식주 제거하기입니다. 먹고 자고 쉬는 등을 동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인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동기들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고 편안한 시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걸 동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막 힘들다, 뭐 취업이 어렵고 뭐가 경제가 박살이 났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20대 약해진 거 수치적으로도 자료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면 편해서 그런 거 맞아요. 이거 자료를 찾아보세요. 부정하고 싶으시면. 왜냐면 너무 편한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소소한 것들은 동기가 되지가 않아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하고 편안한 시대니까 이런 게 기쁠 리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죠. 그러니 세상 탓은 그만하고 세상이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에게 해준 것은 편안함밖에 없습니다. 근래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을 하는데 윤성빈님인가? 누가 얘기했던 것 같아. 윤성빈님 맞는 것 같아. 일을 하는데 왜 자료를 못하고 왜 혼자 못 살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분노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분노하시는 것까지는 보듬어 주고 싶어요. 화가 나고 싫을 수도 있어. 잘 안 되고 암처럼 안 되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근데 사실 여부는 따로 따져야죠. 자, 따져볼까요? 우리 지금 시급 10,000원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제 기억으로는 시급 3,000 얼마 있었던 시대도 있었어요. 제가 알바 시작할 때는 4,000원대였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원룸의 월세가 얼마인지 생활비가 얼마 되는지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세요. 4,000원 시대 때 이게 얼마였는지 10,000원 시대 때 이게 얼마였는지 계산해보시면 큰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이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얘기는 안 하겠죠. 자료들을 되게 수치적인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면은 생각보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약해졌다는 게 무조건 지금 뭐 맥락상 그렇지만 여러분 탓을 무조건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이. 이 동기를 못 느끼고 너무 하이 레벨의 것들만 눈에 보이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아니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도파민을 쏴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뭐 그런 것들 다 제끼고 여러분들이 변한 탓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 20대에 비해서. 내 탓이라고 말하니 기분은 나쁠 겁니다. 근데 그건 본능이에요. 그냥 내 탓이라고 말하니까 기분 나쁜 건 본능이에요. 근데 뭐가 이득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이기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의식주를 이용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해야 할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먹지 않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할당량 채우지 않으면 자지 않습니다. 할당량 채우지 않으면 에어컨 틀지 않습니다. 등등의 활용 방식은 많습니다. 의식주로. 행동 멈추기가 비슷하죠.
이 모든 걸 보상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즐거움으로 연결이 잘 안 돼요. 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되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안 됩니다. 잘. 이거는 그래서 실행을 위한 강제 동기를 쓰실 때 조금 더 의미가 커요. 처음에 저는 이게 기쁨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실험해보니까. 근데 이거는 또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또 개개인마다 1대1로 이야기 나눠야 돼서 우리가 지금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게 되면 이 영상 안 보죠. 절제가 안 돼서 그러잖아요. 이것도 안 참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논리성을 갖춥시다. 일단은 A라는 행동을 안 하는 것과 그 뒤에 해야 하는 B를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으나 각각 다른 행동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A를 멈췄다고 B를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은 분리해서 각각 해보셔도 좋다. 뭐 앞에 것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듣고 저 문맥대로 문장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조율하면서 원리에 맞게 조율하면서 나한테 맞게 제한사항들 좀 만들어 놓고 이 수위를 조금씩 올려가는 겁니다. 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공부량을 갖추기 위해 갖추는 데까지 수위를 올려주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 절제조차 안 된다면 일기 강사나 저 같은 일기 강사나 유튜브로 보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좀 심각하신 거고요. 만약 자극이 필요하다면 계속 영상을 이거 가리고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 아니라면 한 20-30초 정도 넘기세요. 지금도 좀 자극적인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강제 동기를 위해서. 자, 부모님은 본인들은 이제 부모님께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 분들이 저 자립하는 자취했는데요 라고 하셔도 부모님의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다 100% 본인 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망하면 부모님한테 가면 되지 않는 마음이 껴있어요. 이게 이념력 엄청나게 커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부모님들이 없어졌을 때 있을 때랑 없어지고 나서의 심리적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근데 하물며 자립도 안 하신 분들은 뭐 더 큰 거죠. 부모님께 지원을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지원받아서 준비 중이라고요? 진짜 준비하고 계신 거 맞나요? 제대로? 말만 준비 중인 거 아니고요. 그렇게 많은 의식주를 지원받고 위의 내용조차 못 참는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집에서 개를 키워도요, 당신보다는 돈이 덜 들고 통제도 잘 되고 예쁘고 귀여워요. 하물며 돼지를 키워도 그렇고요. 돼지는 심지어 먹을 수도 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나 돼지보다 당신이 가성비가 개나 돼지가 당신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나 돼지보다 나은 게 뭔가요? 인간된 도리로서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만큼의 뭔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세상 탓을 하기에는 그 정도로 뭔가 하고 계시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이제 허나 강제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꽤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꽤 쉽게.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한 가지 변수인 반복하면 효과 없다를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반복하고 있어서 지금 효과가 없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방법들이 초반에는 잘 됐을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지속 동기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오는 이 소소하고 진한 즐거움을 계속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소소한 즐거움, 성취를 쌓아나가는가이고 이걸 만들지 못하면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성취는 결단코 능동성과 함께해야 하며 즐거움도 성취도 능동성도 없이 자란 세대에게는 당연히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일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집중하고 동기를 만들고 성취하는 데에는 신체적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즐거움도 성취도 능동성 없이 자란 세대에게는 당연히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꾸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자꾸 물어보고 싶고 그럴 텐데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경험하고 나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지 못해요. 이런 것들. 그림 공부도 직접적으로 하는 그림 공부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자, 그리고 물론 온전히 집중하고 동기를 만들고 성취하는 데에는 신체적, 정신적 여러 요소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네, 이것만 갖고는. 다른 것들도 따라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동기에 대한 얘기만 한 것뿐이고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그동안 짚어드렸던 내용들이고 오늘은 동기에 대한 내용만 다뤄본 것이며 자, 개인마다 꼼꼼히 봐줄 수가 없으니 큰 내용만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혼자 해야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경험하며 조율해야 하는 내용들인 겁니다, 오늘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해보시고 제가 한 분 한 분 좀 봐드리기는 어려우니까 혹시 뭐 피드백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학원을 찾아와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뭐 학원이 아니더라도 뭐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기간 찔끔하고 효과 없는 대우는 하지 마시고 장기간 보면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나 빠뜨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거 클립해서 업로드 할 때 약간 추가를 해볼 거고요. 방송 특성상 라이브로 막 하는 거니까 좀 빠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되게 세게 때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못 지키고서 사회에 나갔을 때 겪을 것들은 되게 소프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를 못 이길 거면 세상 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승현님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 이거 다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당이 떨어져가지고 좀만 먹으면서 할게요. 자유롭게 가족관계 여러분 이제 곧 조만간 피드백 사연 모집 공고도 올라갈 건데 가족 관련된 것도 해주셔도 좋아요. 요거 문제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요런 자기관리 공부에 대한 거, 뭐 진로에 대한 거 다 좋습니다. 강제동기랑 지속동기 외에 공부를 지속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또 있나요? 라고 방금 전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방금 전에. 살처분 시켜달라고요. 살처분 시키는 것도 돈 들어요. 그 돈을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인가요? 잔인하죠, 되게. 근데 세상이 이래요. 이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엄마 아빠는 없어요, 밖에 나가면. 그 비용도 결국 엄마 아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핸드폰